자, 우리는 고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돈은 누구보다 쉽게 벌어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 하나도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고 시작하는 행복한 투자 고수 프로젝트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혀 유머 없이 더욱더 진지할 겁니다. 최근 여의도의 트렌드 세터이자 상한가를 잡아내는 그 전문가로 핫해진 이후로 저는 고민을 했고 올 초부터 저의 움직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공지사항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지사항 관련돼서 한 번씩 반드시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이 관련 내용들 그리고 선행매매에 대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리뷰입니다. 바로 뉴로메카죠. 이제는 지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는 대한민국의 최초가 공부가 될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공부임을 다시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하우를 밝히고 유일하니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 명강의 중 명강의가 되는 날이 될 거고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대원칙, 우리의 상승, 우리의 대원칙은 주식의 대원칙은 누군가의 피로 쓰여졌다. 저는 이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일본 도쿄 가사와자키 원전 이슈와 미증시 관련 원전이 강할 확률이 높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시금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공부를 했을 때 바로 CES 2026의 픽앤 플레이스라고 그리고 오서스, 밤비를 이야기하면서 껄떡쇠로 웃기게 리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장기 박스권을 지나고 이것도 장기 박스권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 완만한 횡보성을 지나고 다시 폭발해주는 모습으로 로봇 휴머노이드 이슈로 수직 폭발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월 13일 날 화요일 날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19일 날 월요일 날 상승 이후 다시 체크를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도 간단하게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 누적되었었고 이 박스권에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멘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단기 급등하는 외인 매수 구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확률 값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준봉을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준봉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곳을 일단은 체크를 해보자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지점은 바로 그 끝에 있는 이런 지점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조금 내려보면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연구 그리고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될 필요는 없고 확실한 것은 이런 지점에서 끈적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바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스가 돌파하는 모습이 체크가 된다면 기준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피카츄 너로 정했다. 피카츄라고 설명을 하고 재미있게 리뷰를 했던 종목입니다. 급등과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원전은 지금 시장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 거예요. 우리가 1월 19일 날 월요일 날 공부를 한 종목입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간단하게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준봉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참 올려보겠습니다. 기준봉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곳이 될 겁니다. 작년도의 기준봉이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이 봉이군요.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반드시 맞을 필요는 없지만 이 선을 근처로 끈적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자리도 끈적하게 반드시 맞고 떨어지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나 우린 이 사이에서 동반의 끼들, 기준봉을 설정해보고 외인 보유 비중의 고점 과연 어디일까? 왜 외인들이 살 때는 왜 고점에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팔아내는 것인가? 매물대 포집이 끝난 시점은 과연 어디일까? 왜 이런 지점에서는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시점에서는 왜 외인 그리고 기관의 보유 비중은 늘려가는가? 우린 상승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박스에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이 옵티코어 관련돼서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모멘텀과 기술적인 분석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통신 장비 5G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선상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어제죠. Y솔도 저점 체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점에 있는 종목들 체크해 줄 수 있어? Y솔입니다. 자, 이제 유일한이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해 나가는지 어떤 부분으로 통신 장비에서 라디오의 지지직 부품 GPS를 예시를 들어간 게 바로 어제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준봉은 당연히 이곳에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기준봉 속에서 깔끔하게 기준봉을 음봉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음봉 같은 경우는 음봉의 끝자락에 붙여주시고 여기 상태에서 이 기준봉을 돌파한다면 자, 소위 말하면 물렸다라는 겁니다. 이 물린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던질 수 있는 위치, 구조대가 올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상상하는 공부를 했었고 가격 동반 거래량이 유난히 적은 날이 있습니다. 2만 주, 6만 주, 4만 주. 거의 거래량도 전무한데 횡보하거나 빠지지 않는 모습, 끈적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3만 주, 4만 주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돈만 버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리뷰하는 것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가격 동반 상승 가능성 계속 체크하셔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의도 아이돌로서 이 사진은 유일한과 상당히 흡사하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친구입니다. 저는 1월에 첫 방송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올드하고 스마트함은 전혀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강력한 상한가 컷을 자랑하고 있죠.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잡아준 전문가는 왜 실제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여의도 아이돌의 트렌드 세트로서 여의도 중심의 우상향 컷과 상한가 컷을 하면서 이런 머리를 이야기해도 왜 여의도 분들은 우리 동네에 이런 머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대단한 궁금증이 생겨서 직접 용기 내서 여의도에 출연하기로 합니다. 시작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웃길 생각이 단 추호도 1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일까요? 문제입니다. 상한가 컷의 유일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학습을 했던, 공부를 했던 이 고수의 포즈를 유지한 채 대한민국의 최정상, 여의도의 핫플레이스, 고수만이 올 수 있다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깃을 세우고 이것은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의 지 드래곤 씨가 기세를 꺾어내지 않고 깃을 세운 채 상한가 컷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 사진만 찍고 이 상한가 컷의 유일한 신은 도망을 가는 것인가. 다들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죠. 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 컷 유일한 전문가가 한국경제TV의 정중앙에 아무도 앉지 않는 가장 관심이 있는 센터, 저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한국경제TV 직원분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니 상한가를 밥 먹듯이 잡아내신다는 유튜브에 떠오르는 샛별, 다음 주인 26일 날 와우낫에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종목을 주신다는 상한가 컷의 유일한 전문가님 비명을 지르며 샤우팅이 아니라 예를 외치며 울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일지 아닐지 한국경제TV의 사람들은 대단히 뜨거웠고 그 사이에서 저는 가볍게 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허락해 주었는가? 아닙니다. 그의 표정을 잠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함의 표정을 실시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옅은 미소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는 고향감에 젖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출연했던 방송을 보셨나요? 네, 정규 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못 보셨겠죠? 왜냐? 정규 방송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방송에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왜냐? 입구는 아주 쉽게 열렸죠. 트렌드 세러가 도착을 했으니까요. 저는 은밀하게 생방송의 그 장소에서 필수품의 계좌, 달콤한 이 코코아를 사서 이 고수의 포즈를 유지한 채 은밀히 타겟을 설정하기 시작했죠. 은밀히 타겟을 설정한 유이라는 그들을 눈매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제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밤비의 마음을, 그렇죠, You Dragon, 밤비의 마음들을 빼앗을 수 없죠. I'm married, 유부남입니다. 애가 둘인 바, 물론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들은 3초면 넘어오겠지만 저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테니까요. You Dragon의 이 깃을 세운 뒤 계속 타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 드래곤의 이 표정을 유지하고 살피고 있었지만 그들은 프로로서 절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하가 컷의 유이라는 여의도 급등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진지하게 와서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정말 실패했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확대를 해볼까요? 집에 와서 확인해본 바, 그녀는 대단히 격앙되어 있었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금니를 질끈 문 채 대단히 감동해 유 드래곤님을 보고 울먹이며 사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까지 억누르며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역시 그녀는 방송의 프로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무겁지만 정말 누구에게는 영원히 투자 기준을 바꾸는 그 영상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생 없을 정말 대단한 영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유일한 급등주를 선별해내고 상승하는 종목을 선별해내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뽑아내는 것일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떤 정보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외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기관분들, 일반인분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연고소는 물론이고, 그렇죠, 하버드, 버클리, 예일대, 스탠포드, 고학력자가 눈에 밟힌다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한다는 것이, 그 부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현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자,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오늘이 제일 진지한 날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외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말할 때 그들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깁니다. 그들을 보고 정보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현황은 이런 옥상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왜 아날로그형 경제신문을 보고 시장의 이슈와 대화를 하며 세계 증시를 토론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닐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저도 금융권으로서 저는 그들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일 겁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펀드, 증권사, 프랍까지 기관분들 보고 계시죠? 한국경제 시청자 선생님들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로 공부다운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 현황에 가보면 기관들은 엑셀 자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엑셀 자간을 맞추고요. 엑셀 자간이 틀린 건 직원인데 혼나고 나서 상사 욕을 하러 한 포인트에 모입니다. 증권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클라이언트가 이거 나한테 돈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좋아하는 종목 뭐 좋아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1층 어귀에서 3, 4, 5 모여서 흡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났다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서울대 수십 명이 모여서 엑셀 자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클라이언트가 좋아한다며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새 수십 명이 그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압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모니터는 많을 뿐 PC방에서 간격이 어기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며 결국 맨 뒷장밖에 안 보고 사냐 마냐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엑셀 자간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이죠. 목표가를 정하고 매수 의견할 것인가, 매도 의견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담아낼 것인가, 직접 팔아낼 것인가, 리포트와 동일하게 사기도 하고 리포트와 동일하게 팔기도 합니다. 리포트와 전혀 다르게 시도하기도 하고 리포트와 전혀 완벽하게 같이 사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포트와 동일하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0252의 차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막 띄운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한 우리 기술이 2번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공부했던 MDS 테크, 삼성중공업 모두 다 여기 있는 거죠? 하나 바꿔볼까요? 아무거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기술은 이곳에 위치하는 거죠?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이 간략한 차트 번호 하나만 확인을 해도 외인들이 혹시나 리포트가 나왔다면 그 리포트와 리포트 이후 진짜 담아가는지만 체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정되게 자신있게 말하냐고요? 기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관은 매집에 물량이 많다면 던질 시에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체결이 되지 않고 양이 많다면 캔들이 반응할 거고요.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기관이 매집한 물량이 적다면, 리포트와 다르다면 던지고 흔들고 그리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식 용어로 말하면 기관에 매집한 물량이 많다면 호가 매도 압력이 비교적 강력한 흐름이 될 것이고요. 기관이 매집한 물량이 더욱더 정말 많다면 던질 시 호가 매도 압력이 급격히 강력한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프랍들이 살 때도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A라는 종목을 다 같이 담아내게 되면 일본 캔들이 반응하게 되고요. 다 함께 담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혼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상급자에게 대단히 혼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프랍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눈매팩이라는 것을 합니다. 좌우를 살핀다는 거죠. 즉 결론은 매수 리포트를 직접 내고 직접 담았다면 한 번의 차익 실현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매도 압력이 작용하니까요. 그들의 생리를 이해하면 그들은 그 수억 원의 연봉대들이 모여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직접 담아가는데 시간이 있겠죠?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장점은 뭔가요? 우리의 장점이요. 우리는 개인 누구보다 판단이 빠르고 그들의 리포트와 행위를 확인하고 리포트와 매수가 동일하다면 재빠르게 한입 베어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은 우리의 강점이고 개인의 최대 장점으로 적용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가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도 상위와 매수 상위를 볼 수 있죠. 자, 이거 너무나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 뻔한 소리를 언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호가창입니다. 똑같은 호가창입니다. 우리가 흐름이 좋았던 포스코 DX의 호가창 어제 기준으로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됩니다. 우리는 외인이 팔고 있구나, 기관이 팔고 있구나, 함께 팔고 있구나, 대량으로 체결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장 시작 후 10분 간격으로 100%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던지고 일별수급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사고 있구나, 지금 팔고 있구나, 진짜 고수가 되려면, 진짜 고수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매매 방식은 더욱더 간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재료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충격 같은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진짜 고수가 되고 싶은가요? 어떤 포지션인 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시세가 좋고 급소에 있는 종목을 공부합니다. 저는 흐름이 좋고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공부합니다. 저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연초 1월에 방금 이런 것처럼 여의도 아이돌을 자처하며 두산 로보틱스
종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청자님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쉬운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왜 이렇게 쉬운 말을 할까? 그 누구도 경제 주마등 유일한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상승 종목을 밥 먹듯 잡아낸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몰랐고 다음 주 26일 날 와우넷에서 신청만 하면 종목을 주기로 하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는 빨리 끄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일주일을 장식한 게 저라는 사실을 압니까? 이게 접니다. 저는 죽음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낀 것들이 주식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승 종목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릴 때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제가 살아나고 저는 사람의 삶을 살리는 전문가가 되고 싶지는 않은가? 제 명예로 제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가? 어떤 이런 종목들을 주면서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포스코 DX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방금 우리는 호가창으로 살펴봤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호가창에서 살펴보고 10분마다 송출하는 그 간단한 호가창에서 우리는 힘든 말과 이번에 실적 기대 개선감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외인과 기관이 빼내가는 게 보여집니다. 올라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장은 간결한 것을 원하고요. 제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순간에도 시장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제 계좌가 불어나는지, 제 계좌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지,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지 시장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증시가 휴장이고, 그렇죠? 어제 저녁 전세대출 6%가 헤드라인이고 시장이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어렵고 이렇게 흐름들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도 분쟁과 이슈에 대해서 종목을 체크했죠. 우리는 이 사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소기업, IP 모든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금리 사이클이 민감한 섹터이자 종목들도 결국 최근 순매수 전환 가능성, 돈은 무엇보다 빠른 지표이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원칙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처음에 말이 뭐였죠? 그냥 편안하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죠. 자, 우리의 대원칙은 미증시 때문에 오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 대원칙은 다시금 정립해보는 날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으로 바로 가볼까요? 바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부드럽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소기업, IB의 강점이 있는 조금 전 말했던 그 기업이 될 겁니다. 금리 사이클에 민감한 섹터이자 종목이 되고요. 유저진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증권주가 됩니다. 최근 구간에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체크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부의 종목으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미증시가 휴장이기도 했고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 어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6%가 헤드라인이었고 그 후속 기사로는 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특히 경제에 체감 이슈가 된다면 시장을 지배하는 게 일반론인데 우리의 표준정과 미증시가 없는 날에는 시장 회전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왜 이 구간이냐? 지수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하나 네가 말한 것보다 거래량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매수 선상에 놓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등의 전조 증상은 일단 장기간의 횡보, 힘을 응축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원칙, 돈은 무엇보다 빠른 지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 바, 이렇게 금리의 사이클과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계속 담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씩 기준도를 잡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 증권주 관련 같은 경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준봉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들을 배웠었죠. 기준봉은 승률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기준봉을 썼을 때는 무조건 많은 것을 체크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옮겨받으면서 확인을 했구나. 그럼 승률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률을 하는 법은 우리가 외국인 기관의 심리를 방금 공부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외국인들은 빨간 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하는 추세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상승이 되네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뭐예요? 유진투자증권은 외국인들이 승리를 하는 종목이라는 거고 종목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사나가는 시점을 공략해 본다면 돈은 무엇보다 빠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해보자. 오늘의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해봤고요. 그럼 일하나 이 악조건을 외인이 모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허점을 체크해 본다면 내가 기관이고 내가 외인이라면 직접적인 타격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나가는 유안타 증권의 차트입니다. 뒤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번에는 함께 동반으로 담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도 왜 지금 구간 미증시가 휴장인데도 이 예측에서도 바꿔나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보통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간단하게만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상승을 하는 종목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하방을, 손실을 예방하는 데 처음에 기준과 끝에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이 모멘텀에서 이 아랫자락을 방어하는데 모든 포트폴리오와 모든 연봉을 그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기관 외인 투자자분들이 이 아랫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엄마, 친구, 아드님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모르면 눈치가 빤하면 먹고 산다는 옛 우리 조부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치만 빤하면 먹고 산다는 말처럼 우리 이런 추세 속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종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은 어땠나요? 자, 이제 종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정말 대단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미증시의 휴장이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인 기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 리포트를 내고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들은 한 번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재빨리 잡아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장점이고 그 장점을 이용하여 외인 기관들이 함께 매수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나간다면 오늘의 올 한 해의 수익은 상승률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주 부드럽게 경제 주마등 유일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